자, 사찰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어제 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면서 이른바 판사 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예. 이거를 윤 총장 쪽이 공개를 하면서 이거 사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사찰 아니지 않아요? 하면서 일상적으로 이 네. 정도는 하지 않아요? 라고 문건을 냈죠. 이거 사찰 아닌데 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네. 오히려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네, 한겨레가 일면에 썼습니다. 윤석열 업무 자료라며 공개한 문건, 당직 전날 술, 검찰 간부 처제 적혀. 법무부가 사법농단 수사 때 입수한 무리야기 법관 명단을 활용했다고 의심하는 대목도 세평 항목에 나온다. 사법농단 재판부의 한 배석 판사에 대한 세평에 행정처 16년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적은 뒤 15년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 신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했다고 괄호 안에 적었다. 법무부는 이 대목을 근거로 대검이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를 직간접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도 저는 깜짝 놀랐는데 송 작가님이 그때 그러셨잖아요. 이거 예전에 박근혜 때 양승태 대법원에서 이거 한 거 이 문건으로 얘들이 요거 한 거 아니냐. 그래, 이거 김치떡에 넣어놨던 거야. 그래, 김치떡에 묵혀놨다가 요거 오모관이 꺼내. 됐다 그랬잖아. 야, 이게 진짜 아니 보세요. 행정처에서 16년도 무리법관 리스트 포함이잖아요. 그리고 15년도에는 뭐 당직날 술 마시고 늦게 일어나서 몰았다 이런 거면 사실 연도마다 한 거 아닌가. 당직 전날 술 먹은 행위가 응.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공무원이니까. 저는 방송 전날 술 먹지만 여러분들한테 뭐 사찰을 늘 당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아무튼 이거 보면서 좀 소름 돋았는데 이게 양승태 때 그때 문건이랑 그거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검찰 측이 이 기사를 이 문건을 작성한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처제가 경찰 간부다라고 한다고 치면 네. 처가 쪽 식구들까지 그렇죠. 다 파보는 거네. 그렇죠. 형제도 아니고 처제면.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가족 관계를 조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관계를 얘기하면 가족 관계 중에 처제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족 관계에 있을 때는 부모, 자식 이까지 쓰는 거예요. 형제까지 봐주겠으네. 형제까지 써주자. 그래. 응. 근데 처제를 썼다? 누구의 처제를 썼다? 이것까지 썼다는 거. 이거를 공개된 자료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무튼 자, 근데 이 한겨레 기사에서는 실명이 다 나와 있거든요. 아마 윤 총장 쪽이 낸 자료에는 실명은 없는데, 근데 이제 특정이 되나 봐요. 이런 것들을 모아볼 때. 아무튼 저는 실명 지우고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몸살이요? 네? 몸살이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뭐 인권 침해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기사에는 나와 있기 이분들은 때문에. 사찰 당한 분들이니까. 그러니까요. 피해자잖아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에 대해 공판 준비 기일 당시 단호한 쟁점 정리 등 그립감이 센 모습을 보였으나 정작 피고인들이 출석하는 정식 공판 기일이 되자 당황하는 기색과 함께 피고인 측의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이라고 적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였다. 다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법원장 주재 모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기자의 제보가 있다는 피고인의 재판부 기피 신청 내용을 기입하기도 했다. 자, 이거를 보면 진짜 근데 네. 요게 무슨 야구 선수 스윙 메커니즘 설명하듯이 스카우팅 리포트야. 뭐 포텐 관련한 거 얘기하듯이 네. 준비할 때는 쟁점 정리 및 그립감 이거는 골프 칠 때 얘긴데 그러니까. 그립감이 센 모습을 보였으나 이게 뭐냐면 준비는 열심히 하고 네. 세게
하는데 연습 경기 때 홈런을 많이 치나 실제 경기에 들어가니까 당황해가지고 홈런을 못 치더라. 홈런도 못 치고 볼 스카우트를 제대로 구분을 못 하더라. 쉽게 말해서 얘네 실전형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거잖아. 지금 이 내용 읽다가 몇 년 전에 한참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었던 게 삼성에서 연예인들에 대해서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이런 것들 쫙 적은 문건이 엑스파일. 네, 엑스파일이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네. 그 당사자가 된 연예인들도 되게 충격을 받았고. 그렇죠. 예. 자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우스운 거잖아. 평상시에는 뭐라지? 가정적인 가장 역할을 사생활은 개판이다. 그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해갖고 사찰을 다 해놓은 거잖아, 연예인들. 세상에. 그러니까 판사들도 그런 방식으로 전부 다 그 실생활, 사생활들이 감시당하면서 다 체크당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법정 안에서 얘가 어떤 방식으로 법정 안에 판결이라든지 이거 피고인들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다 조종하고 있다는 거지. 심지어 당황하는 기색 이런 거. 그 다음에 대박 충격적이야. 비상식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것도 지도 주관이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 피해자가 얘기하는 주장들을 쉽게 받아줬다는 잘 차원에서 받아줬다. 잘 받았다는 차원에서 얘는 피해자 말 너무 잘 들어주는 놈이야. 그러면은 갈게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그럼 이 판사한테 판결을 받을 때는 좀 무리하게 해봐도 되겠네.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자료가 야 이런 자료는 진짜 그 피고인들이나 그와 닿는 재판 관련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꿀팁 아니야? 꿀팁 완전 개꿀팁이죠. 완전 이거 가지면 재판 바로 유리하게 아무나 하겠는데? 재판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러면. 근데 이 지금 평가받은 판사는 되게 당황스럽고 억울하기도 하고 얘네 뭐라는 거야 이러고 진짜 이게 혈압 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거 진짜 재밌는 거 있다. 조국 법무장관 네, 사건 그거 한번 맡고 읽어주세요. 있는, 네. 21부 부장판사. 네. 아니 그리고 이제 기자의 제보가 있다. 내가 한 얘기가 기자의 입을 통해서 또 사찰 내용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기자의 제보가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김미리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전교조 법외 노조 철회 요구와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의 집행유예 선고, 대학 시절 시위 참가 전력으로 군무원 채용에서 탈락한 응시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 등을 꼽았다. 세평으로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달았다. 가급적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적극적으로 검사나 변호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도 했다. 특이사항으로 검찰 간부의 처제라는 사실이 소개됐다. 참 그러니까 검찰 편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라인이 있는 분이었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움직이려면 검찰 출신의 이거 형부한테 얘기하면 되겠네. 할 수 있다 이 소리 아니에요 사실? 야. 그러니까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그 검사의 그 말도 안 되는 기소 내용, 앞뒤 그렇죠. 안 맞는 기소장, 이런 것들을 잘 받아주고 네. 잘 들어주는 사람인 거네. 그렇죠. 이분이. 게다가 야 강단 있는 판사 같으면 아니 그게 기소예요 그게? 음. 이게 불락이야? 이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바로 질러야 되는데 여기에서 약간 긍정적인 평가는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한테는. 얘들이 평가하는 긍정적인 묘소는 부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 평이 나왔잖아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그러면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죠. 대부분 합리적이지 않다. 아는- 꼴통이다. 아는데 이 사람은 합리적이다 이러니까 네. 이렇게 말하면 좀 반대로 생각. 물렁물렁하다라는 뜻처럼 들리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이 정도는 진짜. 네. 이거는 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은 일종의 전교조 같은 그런 어떤 대접을 받는 법조계 안에서의 조금 외로우신 분들이었군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 합리적이다라는 평가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지들이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인 거야. 이거는 공개적인 자료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평가예요. 합리적이라는 이게 평가는. 몇 번 찔러봤는데 말빨이 맥힌 거야.
위에서 뭐 조금 위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찰이라고. 합리적으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찰이라고. 이 자체가 사찰이라는 꼴이에요. 네? 아, 네, 화가 나네. 네, 그 밖에도 있네. 네. 이 밖에도 검찰에 적대적이지 않다.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꼼꼼하게 재판을 진행하나 검찰이 대응하기 수월하다. 보여주기식 만만하다는 진행을 원한다 등의 다양한 세평이 담겼다. 한 배석 판사에 대해서는 대학과 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한 점을 언급하며 대학 재직 시부터 농구 실력으로 유명하다고 적었다. 기타 사건으로 분류된 재판부 판사들에 대해선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의 실형 선고, 국회에 불출석한 재벌의 벌금형 선고, 은행 채용비리 인사부장 구속 등이 주요 판결로 적혔다. 야, 요건 악평이네. 에휴, 이 삼성전자 임원의 실형 선고했으면 이 굉장히 안 좋은 부류로 이제 아주 안 좋아. 아주 안 좋아 이쪽으로 이제 C급으로 내려간 거네 이런 평가는. 아니, 이런 내용을 두고 사찰이 아니라고 윤 총장 측이 꺼내놓은 게 저는 너무 웃기다가도 너무 웃긴데 너무 당당하게 내놓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걸 관행이다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보면 관행 아닌 사람은 옛날 이정희 판사가 있었을 때 이정희 씨가 그 판사 할 때는 얼마나 조졌을까 그 당시에는 뒤에서 아, 그래서 진짜 참 이른바 좀 진보적이고 준법 내지는 공정한 판결 아, 내 위에도 다 있어. 옛날 검찰 때 다 했다. 아하. 그러니까 나만 갖고 뭐라 그러지 마. 라고 하면서 논개 작전을 이 정도는 삼천공녀 작전이지. 지금까지 있었던 검찰총장 다 죽자는 얘기야. 아, 근데 저는 더 웃긴 게 이 정도면 사실은 사퇴하면 안 되고요. 검찰총장 직위에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문건을 공개적으로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당당하게 진짜 우리와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우리 이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입니다. 이게 진짜 오늘 일면을 그래서 내가 예상을 해봤어요. 아, 이 정도면 빼박이다. 불법 사찰인데?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에서 했던 그 사찰 정도의 그 기사들이 일면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들 윤석열 비판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일면에 제목에 윤석열 불법 사찰 의혹 내용이 있는 건 한겨레 뿐입니다. 자, 그럼 일면에 뭘 썼냐? 어제 예고했던 거 있잖아요. 검사들이 회의에서 성명 냈다. 겁난. 네. 어제의 예고.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네. 겁난만 갖고 쓴 거예요. 성명을 냈다. 검사들이 성명을 냈다. 이거 다 일면에 썼어요. 진짜 검찰 시다발이 언론인가? 진짜 언론은 시다발인가? 검찰. 근데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볼게요. 조선일보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초유의 대형 검난. 중앙일보 고검장도 지검장도 여론도 추미애 결정에 반대. 동아일보 전국 고검장 40곳 평검사들 추 비판 성명. 경향신문 윤석열 해명 나서자 추미애 수사 맞불 검사 집단 반발 계속. 한국 윤 직무배제 조치는 법치주의 훼손 전국 검사들 전례 없는 집단 성명. 서울신문 고검장 지검장도 반기 추 판사 사찰 수사 의뢰. 국민일보 윤 직무정지 철회 고검 지검장 유례 없는 집단 성명. 세계일보 7년 만에 검난 재연 추미애 마이웨이는 계속. 이게 우리 신문 언론의 현실입니다. 이게 다 일면 기사 톱 제목이에요. 저는 되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문구가 판결에 참 많이 들어가거든요.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이런 판결을 내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검사들이 이렇게 국민들의 법감정과 괴리된 감정을 가지고 법을 도구로 삼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재판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너무 충격과 공포고 싫습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언론인데요. 이 언론들이 다 제목 이렇게 썼고 거의 다 일면에서 한 2, 3면까지를
이런 검사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추미애 장관을 뭐 반대했다 이런 내용을 거의 다 도배를 해놨어요. 그리고 사설에서 전부 다 이런 내용을 씁니다. 사찰 관련 내용은 진짜 한 언론사에 하나 정도? 기사 하나 정도?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네. 이렇게 이제 검난이라고 불리는 행동을 하는 애들이 실명을 공개하거나 명단이 지금 나온 게 아니잖아. 연판장을 돌려갖고 내가 이렇게 비난합니다라고 실명으로 까고 나온 것도 아니고 10군데 모여가지고 몇 명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용도 없는 거고 그 단일해야 되는 성명서를 내놓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검난이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이외에 나머지 검사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전체 10%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의 의견 쪽만 계속 파지 말고 반대로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은 아예 묻혀져 있다는 거지. 뭐 그것도 없지만 판사들의 대응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판사도 쓰레기다 진짜. 아니 뭔가 대응이 있는데 글을 안 써주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언론에 없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판사지만 검사가 너무 무서워 뭐 이런 개념으로 안말 않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반응이 없는 거잖아. 언론만 네. 괭괭거리고 있는 거고. 우리 언론의 현실인데 딱 제목만 들으셔도 읽기가 싫죠? 네. 왜냐하면 뭐 어제 예고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퇴근 시간 넘겼다고 장관도에서 욕하는 기자들한테 뭘 바라겠습니까마는. 근데 윤석열 측이 그런 자료를 낸 거를 다 알거든요. 아는데 다른 신문들이 전부 다 저 내용을 다른 면에만 쓰고, 그러니까 일면에는 안 내고 다른 면에만 써요. 이게 검난 이야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내용이 많은데 뭐 윤석열 대변하는 기사도 있고 뭐 여당 비판도 같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기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게다가 사찰 관련해서는 엄청 건조하게 써요. 딱 거기 나온 내용만 딱딱딱 간추려가지고 비판도 안 해. 심지어 검찰 두둔한 내용을 쓰고 있어요. 익명의 뭐 법관한테 물어보니 뭐 다 아는 내용이라 뭐 문제 없다. 뭐 이런 사람도 인터뷰를 익명으로 갖다 씁니다. 그건 또 왜 익명이야? 그때 아니 나는 사찰당해도 괜찮아요. 나 원래 늘 당하고 그랬어. 라고 얘기했다는 놈 실명을 까줘야지. 저도 실명을 깠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쓰고 있어. 다. 그냥 전부 다. 그리고 뭐 사설에서도 다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감찰 결과 그러니까 그래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이제 기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번 제대로 사찰해줄까? 요 정도? 검사들이 판사한테 하는 것처럼 우리 딱 그 정도까지. 그거 사찰 아니라며. 검사도 그럼 파일 만듭시다. 우리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서 이런 파일 같은 거 만들어도 니들 우리 욕 못하는 거다. 아 니들이 이거 관행이라며. 이거 뭐 관행이고 봐줄 수 있는 거라며. 그러니까 우리도 기자에 대해서 우리 그 정도로 한번 까볼게. 국민들이 뭉쳐서 그거 하면 못할 것 같아? 아니 이 심부름센터 동원해갖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출근 몇 시에 하고 차는 못 타고 다니고 누구 만났고 누구랑 만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봉투를 얼마 받았고 그래 너 소개팅 하면서 여자한테 무슨 얘기했는지 내가 써줄게. 내 옆에서 나 동생이랑 밥 먹다가 옆에서 기자 새끼가 소개팅 하는 거 듣는데 정말 토 나오는 줄 알았어. 야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목에 힘 빡 들어와가지고 야 거울이나 보고 나와라. 진짜 내가 욕 나오더라. 아무튼 정말 기자와 검사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가 왜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언론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 사회 공기, 반공직자로서의 윤리나 이런 것들을 다 팔아먹고 사실 지금 검찰하고 같이 지들의 이제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한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사찰 관련 내용을 안 쓰고 오히려 이거를 옹호하는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이거는 언론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언론이야. 네. 그래서 판사 출신의 민주당 이탄희 의원 페이스북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검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정보 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여하, 수집된 정보가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 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검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해당 검사는 관련 사건 공판에 관여한 검사도 아니고 대검 공판 송무부 소속 검사도 아닙니다. 해당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입니다. 그의 직무는 수사정보 수집 관리 등입니다.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다는 평,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당황하는 듯한 기색, 소극적인 태도,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법정 멘트들도 미리 신경 써서 준비한 느낌, 이것이 수사정보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사법농단에서 양승태 행정처의 판사 사찰이 문제가 된 이유도 그것이 인사 업무와 무관한 기조실에서 권한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 판결을 통해 양승태 행정처의 판사 사찰에 대한 공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기관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관행이었다는 말은 자주 했다는 말일 뿐 적법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관행이었다라고 한 것 중에 괜찮은 게 있는지 다 이상한 거예요. 관행이라는 거는 진짜. 관행으로 돈 받고, 그렇죠. 관행으로 관행으로 피해자 성추행하고, 에이, 관행으로 술 얻어 처먹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사찰 문건 자체도 문제지만 검찰이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그거를 윤석열 총장이 시켰다는 거죠. 시키고 그 문건을 공개해가지고 그러니까 검사들한테 공유를 했다는 겁니다. 남성 패션의 꽃은 넥타이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댄디보이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잘 맨 넥타이는 삶에서 성실함의 첫 걸음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목을 조이는 넥타이는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풀고만 싶은 물건이죠. 하지만 전혀 새로운 개념의 넥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쉽고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넥타이를 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심지어 넥타이 매는 법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립이 부착된 와이셔츠와 브릿지에 매어진 넥타이만 준비되면 아주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쉽고 간편하며 단정하고 품위 있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안합니다. 일반적으로 넥타이를 매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 두뇌로 가는 혈액량이 7.5% 감소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산소 호흡량이 감소되고 특히 두뇌 회전 능력은 15%나 떨어집니다. 따라서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두뇌 회전 능력을 15% 떨어뜨리는 넥타이를 매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 브릿지는 목을 조이지 않습니다. 집중력과 사고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하루 종일 착용해도 갑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덥지 않고 시원합니다. 넥타이를 매면 체감 온도가 2도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넥타이를 매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는 거죠. 환경부는 만일 모든 사무실에서 실내 냉방 온도를 2도 올리면 전력 사용량을 17% 줄일 수 있고 약 3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시원합니다. 타이 브릿지는 쾌적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넥타이, 목을 조이는 넥타이에서 목을 자유롭게 하는 넥타이, 타이 브릿지입니다. 목을 조여주거나 답답하거나 전혀, 더운 느낌이 없는 35,000원에 송작가 TV 보고 구매했다고 메모를 남기시는 분한테 사은품으로 제가 넥타이를 뺏어낸 거예요. 여러분. 송작가 개인의 피땀 눈물을 어떤 미용의 마지막 한 단계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코엔자임 마스크팩 20종 세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인증해 주시면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꼭 보내주세요. 메일 밑에 보이시죠? 이 윤석열의 뇌피셜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윤리의식이 결여돼 있어. 이 정도면 소시오패스에 가까워요. 지금 저는 검찰하고 언론 전부 다 소시오패스라고 봐요. 진짜. 소시오패스도 다들 아주 극단적으로 부끄러움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정당성이 너무 심하게 당당한 거야. 얘는 진짜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아이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뭐 실수인데 내가 한 건데 무슨 문제가 되나요? 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네. 아, 제가 아까 기자 얘기, 거울이나 보고 와, 이 얘기에 많은 분들이, 아, 문하나가 외모 비하를 한다. 뭐 진짜 화났나 보다. 또, 우리 진 엘리자벳 언니는 그게 아니라 기레기 얼굴이 진짜 나빴나 봅니다. 문하나 그런 분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왜 거울이나 보고 오라고 했냐면은, 진짜, 아니, 본의 아니게 이 사람이 대각선으로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그 레스토랑이 설해마을에 있는 레스토랑이었는데 너무 테이블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어. 그래서 정말 안 듣고 싶은데 소리가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들려오는데 표정이 어땠냐면요. 딱 그 왜 우리가 사람한테 처음 만난 사람일 때 우리가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공손한테도 상대 얘기를 경청하고 이렇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어떤 식이었냐면 이거야. 이 여자는 정말 지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 이러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러고 듣고 있는데 얘는 이러고 앉아가지고 표정이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내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정말 썩소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날리고 있는데 자기 표정이 지금 어떤지 저 사람은 모르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여자 앞에서 왜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 권력에 취하면 항상 만나는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뭐 이런 게 몸에 배거든요. 오늘 저 진짜 충격이었어요. 심지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시절할 때 재벌 회장님을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는데 취조하듯이 얘기하는 바람에 그 법조 사무실에서 야 쟤는 저기 VIP들 면담시키지 마 할 정도로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갑질하는데 갑질하는 그 자체가 아주 평상시에 몸에 배 있는데 이상하게 법 쪽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단 말이야. 근데 어린 놈들 영감님 하면서 떠받들어 주니까. 근데 웃긴 건 뭐 삼성 이재용 판결이나 이런 데선 또 얼마나 공손한지 몰라요. 아니 그 기자들이. 박근혜 앞에서 기자들 그 모습 아니었어요. 손 모으고 얼마나 네, 손 경청하고 모으고 있었는데. 이러고. 박근혜 때렸나? 말 안 들으면? 왜 그때랑 지금이랑 애들 태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그리고 거지? 추미애 장관 그 6시 5분에 그거 했다고. 그 마지막에 그 기자 음성을 봤거든요. 퇴근 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부르시면 어떡하냐고? 기자회견하면 하냐 기자단을 뭐 무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은 진짜 상사한테도 그런 말 못 할 텐데. 와. 니들 상사한테 그런 말을 하니? 예? 편집장님 퇴근 시간 지났는데 왜 지금 와서 일 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자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아무튼 큰일입니다. 이 언론은 쉽게 손 볼 수도 없고 공권력이 어떡해. 작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물리력으로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기자들이 공손하고 정권의 말을 잘 들었던 데는 뭐야? 뭐 이유가 뭐야? 거기 진짜 때렸어? 이게 당근 아니면 채찍인데 채찍일까? 당근이겠죠. 당근일까 채찍일까? 모르겠어요. 아니, 당근으로 그냥 채찍 패듯이 패고 싶네 아주. 당근은 뭔 죄야? 당근으로 패고 싶네 아주.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너 5만 원짜리 다발로 빰 때려주면 맞을래 안 맞을래? 뭐 이런 거 있잖아. 맥값이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네. 너무 싫으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노딱을 미리 맞으니까 편하네요 마음이. 편하네. 마음이 좀 편하네. 어차피 마음 비웠어. 모르겠다 네. 이제. 검찰 나쁜 새끼들, 언론 더 치사한 새끼들. 니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드시 죄값 치러야 돼. 진짜. 이 나라에 언론이고 검찰이고 이런 것과 관련된 애들은 절대 이 땅에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끔 잘라내야 된다는 강력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일면에서 한겨레만 그 사찰 관련해가지고 썼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것도 사실 좀 불만이었거든요. 뭐냐면 좀 더 강력하게 비판을 했으면 좋겠는데 있는 사실을 굉장히 나열을 쫙 해놨어요. 물론 그 사실을 나열한 것 자체가 그 검찰
일의 불법 사찰 그거를 비판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사설은 또 없어요. 그래서 사설은 없어. 한겨레는 또 그 관련 사설은 없고 그냥 이렇게 눈치를 봐. 그냥 기사로 그냥 검찰에서 이걸 냈다 하면서 쭉 내용을 쓴 것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언론조차 없었다는 거죠. 다른 언론은. 그러니까 다른 언론은 전부 다 일면에 검찰이 반발했다는 소식을 쓰고 사설에는 추미애를 욕하고 있습니다. 대한 다 언론의 이러고 힘을 있어요. 얻어야 돼요. 얘네들이 말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사이즈가 커져야 얘들만큼 커져야 돼요. 커져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억누를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그 마이크를 얘들한테 뺏긴 상황에서 정말 9대1 아니 99대1로 이 정보에 대한 통제를 당하니까 너무 억울해도 할 수 있는 게 이 새끼들 당근으로 팰까? 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네. 근데 뭐 생각해보면 뭐 한겨레도 그렇고 대한 언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한 언론이 기성 언론이 되는 순간 대한 언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레도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만들고 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죠. 좋았고 한때는 자랑이었죠. 내가 한겨레 주주야라는 게 자랑이었어요. 우리 세대에서는. 그리고 뭐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 예전에 기자실 출입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 기자실에 들어가 있는 기존 언론들이 한겨레 안 받아줬어요. 오마이뉴스도 안 받아줬어요. 니들 뭔데 투표해가지고 안 받아줬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한겨레도 오마이뉴스도 기자실 출입 제도에 대해 가지고 많은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겨레하고 오마이도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는 싹 같이 투표에 참여하는 거죠. 이제 다른 언론들을 어떻게 넣어줄 것인가 하는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오마이나 한겨레는 그나마 그래도 얘기를 하는 편이지만 그 기자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하는 편이지만 생각해보면 진보 언론이라 하는 부를 수 있는 그런 언론들도 이런 기자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담합이라고 해야 되나? 담합. 뭐라고 해야 되죠? 담합, 더러운 야합. 이런 야합 곳에서 좋다. 야합. 이렇게 생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고 보면 트럼프가 아예 백악관 기자실 폐쇄해버리고 그렇죠. 그냥 대놓고 그냥 니들 대놓고 다 페이크 뉴스 이러고. SNS로 해갖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거 나는 이것도 처음엔 또라이 같았는데 지금 왜 생각해보니까 그러는지 이제 이해되죠. 이해도 되지만 이게 한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도 맞아요. 그런 비슷한 거 했었잖아요. 트럼프는 취임할 때 취임 일성을 니들 다 페이크 뉴스야 이러면서 유튜브로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방송했어요. 우리도 추미애 장관이 기자실 없애고 이런 발표들 그냥, 아프리카 TV나 TV나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 유튜브로 생중계 아니면 그냥 저기 해도 괜찮겠더라. 그 뭐지? 그 국가 TV, KTV 이런 걸로 갖고 KTV. 그런 거 활용해 갖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대변인 뉴스 이런 것들을 일단 거기서 1차적으로 내보내고 그걸 받아쓰게끔 해야 되는 거야. 저는 그 원본을 알 수 있게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부터 모두가 다 기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 그러니까 시청자들을. 근데 어쩔 수 힘들어. 없어. 너무 힘들어. 어떻게 바꿀 거야. 나는 외신도 찾아보고 무슨 제가 살면서 CNN, 폭스, 뭐 신화통신, 러시아 뉴스까지 들어가려고는 전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놈의 우리 언론들을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제가 들어가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저는 새로 언론사를 만들고 그래봤자 중요한 건 이 안에 구성원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냐에 따라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어렵네. 급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깨시민들이 나서가지고 그래 귀찮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먼저 깨쳤으니까 우리의 숙명이야. 열심히 퍼다 날라야 돼. 열심히 SNS 하시고 그렇지. 열심히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돼. 이제 대놓고 국가에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뭐 법무부가 됐든 청와대가 됐든 뭐 재경부가 됐든 어디서 언론 관련 브리핑 할 때는 언론한테만 기자실에 모아서 하지 말고 아예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그거를 나중에 언론 애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비교할 수 있게 이런 얘네들 기자실을 일단 기자실을 일단 없애버리고 없애고, 우리도 트럼프처럼 가자. 네. 그렇지. 참, 홍보 비용 드릴 필요가 없어. 아주. 참 어렵네요. 네. 좀 사실 이렇게 방송을 끝내면서도
그러니까 일본 챕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기력감을 느끼는 무기력감. 그렇죠. 어떻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언어가 이렇게 막혀 있나. 그나마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SNS도 할 수 있는 지금이 아닌 시절. 10년, 15년 전에 그렇죠. 인터넷으로 카페에서 우리끼리 막 그 해갖고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그 시절을 생각할 때 그때 비하면 훨씬 더 여건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그 잘못된 가짜 뉴스의 폭격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러게요. 언론가 다양해졌는데 가짜 뉴스는 늘어나고 진짜 뉴스를 보도하는 건 더 줄어들고 있어. 참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진짜 하고요. 아이러니입니다. 예. 노력해야죠. 예. 송 작가가 돈을 벌어서 YTN을 인수하는 길밖에 없지 않나. YT. 아니 필요 없다니까. 내부 구성원들 다 어떻게 검증할 거야? 사상 검증할 거야? 뭐 할 거야? 못 걸러낸다니까. 아니 우리 방송을 듣는 애청자들을 시민 기자로 뽑아가지고 그분들한테서 취재와 기사를 받으면 되죠.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방송 STN 꼭 하고 싶습니다. 네.